이번 영상은 스페인 방문기 3탄입니다. 스페인어로 레알 클룹 데포르티보 라코루냐, 통칭 국내에선 이제 데포르티보라고 불리우는 구단을 방문한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데포르티보는 일단 저에게 있어서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구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유럽 축구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2002년 2003년 이때쯤부터였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2002년 월드컵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은 세대이다 보니까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국가대표팀뿐만이 아니고 프로리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조금씩 볼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유럽의 프로팀들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MBC 지상파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중계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봤던 게 밀란과 유벤투스의 챔피언스리그 2002-2003 시즌 결승,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지상파에서 중계해주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새벽에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보고 학교를 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아졌었는데, 그때쯤에서 이제 봤던 게 이루레타 감독이 이끄는 데포르티보였죠. 데포르티보는 구단 역사로 돌아보자면은 90년대 중후반에 한번 아르세니오 감독과 함께 전성기가 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루레타 감독과 함께 하면서 두 번째 전성기가 왔었는데, 저는 이제 데포르티보의 이 두 번째 전성기를 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03-2004 시즌이죠. 이때 데포르티보가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진출을 했었고, 4강에서는 그 시즌에 우승을 했던 이 주세 무리뉴 감독의 FC 포르토에게 탈락을 하면서 4강에서 끝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 당시 챔피언스리그 4강도 가고 굉장히 인상적인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남겼던 것은 사실은 8강전이었습니다. 8강전에서 밀란과 데포르티보의 경기에서 데포르티보가 밀란 원정에서 4대1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4대1로 3점 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4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는데, 홈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축구를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지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아,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아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경기에서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포르티보란 팀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머릿속에,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 이후에 저랑 비슷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인 라리가가 이 경인TV, ITV에서 중계를 또 어느 정도 해줬었거든요. 라이브는 아니었고 이제 평일 저녁 시간대나 이럴 때 경기를 중계를 해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스페인 라리가를 본격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발렌시아도 있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라리가 팀에 대해서 가장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그리고 라리가 팀, 그리고 스페인 축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지를 확실하게 하게 했던 것은 이 데포르티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번 방문기 1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데포르티보는 갈리시아 지역에 속한 팀이거든요. 이번에 갈리시아 지역에 갔다 보니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데포르티보를 방문을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리고 1탄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때마침 이 데포르티보의 감독이 제가 코치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제가 굉장히 글도 많이 읽었고 비나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접했던 오스카르 까노라는 감독이 지금 데포르티보 감독으로 있습니다. 연락을 이렇게 수소문을 좀 더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감독과 닿으려면은 이 루트를 통해서, 이 지인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2-3명 정도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다이렉트로 물어봐줘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물어봐줘서 연락처를 넘겨받았고, 그래서 연락이 되면서 이번에 데포르티보 구단을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구단의 훈련장을 방문한 것이었는데, 이제 오스카르 까노 감독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할 수가 있었죠. 훈련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이로 진행이 됐는데, 훈련을 이제 온전하게 참관을 한 이후에는 이제 구단 사무실에 들어가서, 오스카르 까노 감독이 경기 전전날이라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잠깐 하고 와서 얘기를 사무실에서 나눴는데, 사실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걱정까지는 아닌데 아예 완전히 일면식도 없는 관계고, 제 입장에서도 뭔가 이 글로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동경하는, 약간 제가 롤모델로 삼는 감독이다 보니까 뭔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길게 얘기를 해봤자 한 2-30분 정도 얘기하면은 많이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대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 같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축구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축구적인 얘기 외적으로도 그냥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통점이 많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 뭔가 축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화가 유독 잘 통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축구적인 것을 주로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시간을 거의 저는 의식을 하진 않았죠. 뭐 당연히 제가 뭐 중간에 핸드폰 볼 일도 없었고 핸드폰을 볼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대화를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바깥까지 배웅을 해줘서 나왔는데 이제 나오고 보니까 거의 1시간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문에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그 사무실 안에 거의 2시간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훈련장이 조금 라코루냐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 자가용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서 이제 저를 데려다 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나오고 시간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갑자기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대화에 열중해서 막 대화를 하다가 나왔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가까이 지났고 처음에 이제 만나기 전에 제가 약간 우려했던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정말 할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 거는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젠 재작년이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제가 뇌과학적으로 축구라는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특히 이제 훈련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코치는 뇌과학의 근거에서 훈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책도 전문 서적도 계속 사서 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학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축구 또한 인간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인간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뇌라는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해야지만 온전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점점 더 사실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포르투갈이나 뭐 독일이나 대부분의 유럽에서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구단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에서는 이미 이런 접근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죠.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크루이프가 감독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뇌과학에 기반을 해서 특히 이제 뇌과학을 기반으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유소년들 그리고 프로팀까지 훈련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 오스카르 까노 감독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결국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최근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저도 사실 뇌과학 관련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스포츠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축구 종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를 가져가고 조금 더 학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뭐 축구 얘기를 하는데 왜 뇌과학 얘기를 하느냐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가 되고 저도 주변에서 몇 번 얘기를 해봤지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골치 아프게 깊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뭐 머리 아프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거 말고 그냥 운동장에서 훈련 어떻게 하는지 운동장에서 경기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저랑 축구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와도 결국에는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약간 이런 반응이 주를 이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스카르 까노 감독을 만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동질감을 많이 느꼈고 굉장히 뭔가 가치관에 있어서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갔던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즐겁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르 까노 감독과는 아무래도 추후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같이 일한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이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스카르 까노 감독과 훈련장에서 만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 오스카르 까노 감독이 그 주에 있었던 경기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초대권을 줄 때도 이제는 PDF 파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PDF 파일을 받아서 경기에 보러 갔습니다. 때마침 좋았던 것이 데포르티보가 경기를 펼치는 상대가 라싱 데 페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과는 갈리시아 지역 내에서 더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데포르티보가 현재는 하부리그, 그러니까 3부 리그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치열하고 그리고 라싱 데 페롤 같은 경우가 최근에 투자가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부담이 없는 데포르티보와는 다르게 그렇게 크게 족적을 남긴 구단은 아니기 때문에 데포르티보는 뭔가 3부에서 무조건 2부 리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팀인 반면 라싱 데 페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은 없되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상반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더비 경기로서 만나는 경기에 초대를 받아서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데포르티보가 워낙 기대가 큰 구단이고 3부 리그에서도 팬들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경기장에 들어서니까 뭐 경기장이 거의 꽉 차 있더라고요. 거의 꽉 차 있고 이제 경기장에 축구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7, 80분 정도 되면은 그날 경기장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가 보통은 전광판에 나오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18,452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숫자가 뭔가 18,000명 하면은 그렇게 또 뭔가 우리가 TV에서 보는 유럽 리그 관중 숫자를 감안하면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이 3부 리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아무리 데포르티보가 전통이 있는 구단이고 과거에 큰 족적을 남긴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3부 리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00명이 넘게 들어왔다는 거는 정말 스페인에서 축구를 진짜 저도 유소년부터 해서 프로리그부터 뭐 하부리그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조금 뭔가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3부 리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굉장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경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시간이 오스카르 가노 감독과 대화를 나눌 때처럼 90분 경기를 보는 게 전반 끝나고 이제 후반 끝나고가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빨리 흘러갔고 저는 뭐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TV에서 본 것 포함해서 선수들의 물론 개인적인 이 기술적인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은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1부 리그에 위치한 선수들이 좀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것이 아니고 축구를 팀 종목으로 생각을 했을 때 팀이 기능한다는 관점에서는 4-3-3 시스템을 쓰는 팀 중에는 가장 수준 높은 팀을 저는 이날 경기에서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격을 할 때 그리고 수비를 할 때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하나 뭐 지금 영상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디테일에서도 정말 상대의 특징을 감안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의 강점은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강점은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잘 보였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팀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느껴졌고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자체도 정말 재밌게 봤고 관중들이 내는 이 분위기, 이 더비 경기에서의 분위기 특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부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18,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경기에서 만드는 이 더비 경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